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나친 규제라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죠. 1심에서 우리 정부가 졌는데요.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혹시나 패소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한사회국장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아무래도 방사능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에서 아직도 방사능 성분이 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검출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일본 정부에서는 농수축산물 17만여 건을 검사를 했었고요. 네. 그중에서 농산물에서는 18.1%, 수산물은 7%, 그리고 가공제품에서는 2.5%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야생육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는 검출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숫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이거는 평상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바다, 산, 강 등이 다 오염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지금 금지해 놓은 상태잖아요. 사실 이렇게 수산물 수입 금지해 놓은 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이렇게 WTO에 제소를 한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51개 국가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나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통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좀 수입 제한을 풀어보겠다 하는 어떤 시험대가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시험대가 우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1심에서는 우리 정부가 패소했단 말이죠. 당시에 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그 당시 정부가 너무 좀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2014년에 이 일본에서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을 때 네. 이 식약처에서 이제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일본의 현지 조사도 2차례나 갑니다. 근데 네. 이게 돌연 2015년 5월에 일본에서 실제로 제소한 다음에는 활동이 중단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발표가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조사가 갑자기 중단이 됐고 결과도 발표가 안 됐다. 네.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에 이 2심에 대비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좀 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2심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바깥으로 어떤 대응들을 했는지 어떤 논리들이 보강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요. 저희도 식약처에 계속 문의를 했었는데 네. 이게 통상교섭 문제라서 바깥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만 계속 들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차례 이게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문도 보내시고 근데 답변이 계속 같은 답변이 돌아온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들을 보강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조사단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조사가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2심 결과가 나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연히 이제 알려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심 결과 이번에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도 뭐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네. 뭐 대부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패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이유는요? 뭐 그동안에 사실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그러면 사실 좀 그동안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뭐 특별하게 더 있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일반 재판은 보통 3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WTO 같은 경우에는 2심이 최종심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 2심에서 진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수입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네. 정부가 앞으로 한 15개월 정도의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고요. 네. 그 기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또 보면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수입 제한 조치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뭐 그런 WTO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이 무역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무역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군요. 네. 혹시나 이번에도 만약이란 전제를 달고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도 진다면 15개월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정부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실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는 방사성 오염수가 111만 톤이 있는데 네. 이것을 또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을 믿을 수 없고 또 그런 오염수가 방출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일본에게 적극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수입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입 업체에서 수입을 안 하면 그럼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업체들이 알아서 수입을 안 하면은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거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방사능이라는 게 사실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네. 수입이 돼서 들어오면 어딘가에는 이제 공급이 되고 누군가는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게 네. 가장 관리가 허술한 곳이나 아니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 공급될 수 있고 이게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국내 수산물까지도 이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네. 수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 수산업계나 어민들 그리고 상인들까지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한 번 만약이라는 가정을 달고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온다면 소비자들이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수산물에 대한 표기가 일본산 이렇게 국가명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해도 현행 법으로는 일본산 이렇게 표기를 하지 일본 후쿠시마산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 개정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확보를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말씀하신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빠르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